국민의힘이 오늘 김포를 서울로 편입시키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띄웠습니다. 여당이 이렇게 적극적이자 경기도 구리도 서울에 넣어달라는 뜻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판이 커지면 내년 총선을 지나고도 두고두고 지방 대 수도권, 수도권 대 지방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JTBC가 취재해보니 이 김포시장이 서울 편입안을 문건으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전달한 게 불과 한 달 전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여당의 메가서울 이슈화가 그야말로 속전속결인 셈인 건데 이 휘몰아치는 속도전 속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송우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이른바 메가서울 추진을 담당할 수도권 주민 편입 개선 특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위원장은 오선의 조경태 의원입니다. 토목공학 박사 출신의 전문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고 국토위 그다음에 기타 여러 상임위를 거쳤던 분으로 해서 선임을. 당 차원의 조직이 만들어지고 메가서울 추진의 본격 시동이 걸리자 김포가 아닌 다른 인접 도시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구리시는 특위 출범 직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서울 편입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여론조사와 공청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대표도 김포뿐 아니라 구리, 광명, 하남 등 다른 인접 도시도 서울 편입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인근의 김포와 유사한 도시에서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 오시면 우리 당은 적극 검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메가서울 추진의 속도가 붙었지만 당내에선 충분한 사전 검토가 없었던 만큼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 국민의힘의 메가서울 구상은 불과 한 달 사이에 급진전된 걸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지난 9월 말쯤 김병수 김포시장이 관련 자료들을 검토해달라고 당대표실에 전달하면서 논의가 본격 시작됐고 김 대표가 당시 사무총장과 여의도 연구원장 등 극소수 인사와만 내용을 공유하며 관련 검토를 했다는 겁니다. 김 대표는 김포시장에게 관련 문건을 받고 한 달쯤 뒤인 지난달 30일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방안을 밝혔습니다. 이런 메가시티 정책은 지난 2011년 구성된 영국 광역 맨체스터 연합의 사례처럼 사회적 논의 과정이 길게는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선 국가적인 파장이 큰 사안을 불과 한 달 만에 성급하게 공표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어제 저희 뉴스룸 보도가 나가자마자 박광렬은 인터뷰를 한 저희 PD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앞서 저희와 인터뷰할 때도 자신에 대해 안 좋게 다룬 사람을 청부 살해하려 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은 오늘 경찰에 이 내용을 신고하고 신변 보호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안지현 기자입니다. 어제 뉴스룸 보도 직후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된 박광렬 측근이 최강일 PD에게 보이스톡으로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자 최 PD를 아는 다른 취재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통화에서 박광렬은 담당 PD를 죽이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진행된 인터뷰에서도 박광렬은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송에서 여기가 또 나가서 저 진짜 화내요. 초창기 때는 중국 애들까지 전화해가지고 야, 그 유튜브하고 뭐고 보험 들어볼 테니까 다 그냥 깔겨 죽여버려 내가 이랬었어. 아 보험 들면 뭐 지금 1년밖에 안 살잖아. 그냥 나오지도 않아. 차로 밀어버리면 맞잖아요. 필리핀 교도소에 있지만 자신이 공급한 마약의 국내 유통 경로도 자세하게 알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아니 내가 모르겠어요. 한국 전화 한 통이면 내일 모레 뽕이 어디로 들어가고 어디로 나 다 알아 진짜. 어디 사는지 공장이 어딘지 주위 누구까지 난 다 알아요. 지난 2016년부터 박광렬 관련 이슈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변호사도 보복을 우려합니다. 제가 지금 거의 4년 동안 사무실도 못 가고 집에도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사무실이 서초구에 있는데 법원 쪽에 박광렬의 수하인 바티칸이 잡힌 장소가 제 사무실 바로 앞에 있는 모텔 2군데였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마약 조직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취재진은 경찰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고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JTBC 안지현입니다. 자전거 사고 매년 수천 건씩 발생하고 숨지는 사람도 100명 가까이 됩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제한 속도 무시하고 빠르게 내달리는 자전거 때문에 아찔한 상황이 많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전거가 빠르게 달려옵니다. 왼쪽에서 나오던 자전거와 부딪혀 뒤집힙니다.
두 운전자 모두 쓰러진 채 움직이지 못합니다. 속도가 상당히 많이 늘었었거든요. 내가 알아서 피해가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속력이 빠르다 보면 반응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이렇게 자전거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곳은 서울 남산공원 둘레길입니다.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인데요. 그런데 길 한쪽에 자전거 운행 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한다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전거들이 가파른 내리막길을 달립니다. 속력을 좀 줄이지 않고 내려오니까 자꾸 뒤돌아보게 되죠. 제한 속도는 이미 훌쩍 넘었습니다. 위험 요소의 하나거든요. 간격을 어느 정도 떨어뜨리고 천천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과속 운전을 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아울리는 정성처럼 본인들이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사람도 자전거도 많은 한강공원은 더 불안합니다. 제 뒤에 있는 도로는 자전거만 지나갈 수 있는 도로가 아닙니다.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쓰는 겸용 도로인데요. 그래서인지 자전거와 보행자가 뒤엉켜서 위험한 상황이 자주 보인다고 합니다. 직접 지켜보겠습니다. 길을 건너려는데 자전거가 바로 앞에서 지나갑니다. 그 사이로 쏙 지나가시더라고요. 다른 항소자 왔잖아요. 속도가 별로 안 나는 거라 언제든지 멈출 수 있어요. 갑자기 나타난 자전거에 화들짝 놀라기도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거의 오토바이처럼 지나가던데. 횡단보도에선 자전거가 우선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30분 동안 그런 자전거는 없었습니다. 멀리서 봤는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선 멈춤이라고 써있고 불도 들어오거든요. 예, 크게 인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길을 건너오면 이렇게 불이 켜지고 알림음이 들립니다.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에게 서로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근데 알림음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 경고의 의미가 잘 전달될지 의문입니다. 뭐지? 뭔 소리지? 이게 표지판 같은 걸 써놨으면 좋겠어요. 자전거 교통사고는 매년 5천 건이 넘습니다. 숨진 사람도 100명 가까이 됩니다. 잠깐의 질주 물론 즐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나에게도 남에게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밀착 카메라 이희령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